점차 불이 붙고 있는 우리 시장. 목에 찼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우리가 올해 2,900이라는 숫자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작년 개원부터 참 힘들게 달려왔던 우리 시장인데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의 초입일까요? 최성한 부장과 최고의 전략으로 전략 함께하죠. 최성한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지수 보시면서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차곡차곡 일봉이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까지 달려온 지금 궤도를 쭉 그려본다면 뭐 과열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지만 재평가의 요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파죽지세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 그런 최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 현장에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점에 있다 보니까 현장의 네.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 그런 뭉칫돈들이 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직접 투자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신용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펀드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내가 대응하기가 어려워, 내가 매매가 어려워할 때는 이제 펀드에 수익률이 좋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펀드에 많이 가입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시장이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한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미국보다는 덜 하잖아요. 네. 미국은 작년까지 워낙 많이 올랐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었고 그 부분이 올해 밸류에이션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또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번에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이 어제까지 3조 8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는 점은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힘이 지금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삼박자 비슷하게 뭐 수급과 또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니만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IB들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추경 맞습니다. 풀면 성장률 올라갈 거야. 이게 기대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확실히 올 연말까지의 지수 상단을 높여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지.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금 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의 2,900에서 3,100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또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뭐 내수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가 2021년 그때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3,300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맞습니다. 3,316이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는 올해 하반기 트라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뭐 내수 경기에 대한 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양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허니문 랠리로 계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배구조라든지 그리고 증시 부양책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거래소 여의도에 오신다고 그래서 네. 좀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 투자 등 이러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또 그런 정책.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반도체 AI 등에 대한 뭐 기업의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용외교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의도에서 최근에 미국, 일본, 또 중국하고도 지금 대화를 물꼬를 트면서 실용 중립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까지 딱 100포인트 남겨두고 있단 말이죠. 상단 조금 더 열려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021년 6월의 고점은 3,316.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부장님 96,000원을 갔었으니까 이때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까지 골고루 올라왔고 지주사들도 오늘 다시 또 외국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덜 간 반도체까지 봤을 때 뭔가 섹터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팔아야 될 혹은 사야 될 어떻게 나눠야 돼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뒤늦게 6만 원 회복하고 뒤늦게 시동이 걸리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10만 전자일 때 3,000포인트대였고 지금하고 약간 그런 업종의 그런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방산이나 조선,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러우 전쟁이 계속 좀 끝날 것 같았지만 좀 더 계속 확산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이런 계속적으로 국지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방산, 조선, 원전은 제가 계속 올해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계속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조선, 원전, 방산에 대한 맥쿼리에서는 지금 앞서 골드만삭스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주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금 보면 뭐 두산, 한화, 뭐 CJ 전체적으로 지주사들도 흐름이 좋거든요. 또 하나는 증권주입니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증시가 이렇게 불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증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당연히 증권주는 실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증권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거기에 이제 물론 이게 리스크도 되고 이 이유로 보게 된다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조금은 덜한 쪽이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텐데 엔터주는 뭐 최근에 지금 한알령 기대감도 있지만 어제 BTS의 지민과 그리고 정국 어제 현역 군대 제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비도. 그쵸? 비인가요? 비. 네. 네. 오늘 지민 정국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계속 예. 제대를 하네요. 네, 그래서 네. 21일 날 이제, 휴가가 그쵸. 제대를 하면 이제 완전체가 그쵸. 된다고 네,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 그 하이브가 있는 본사가 있는 용산 쪽에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교통이 통제될 정도의 외국인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신 분이 사진도 보내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한알령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BTS도 완전체로 복귀하고 또 그리고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성화된다면 엔터주는 계속 올해 보셔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이 있는 쪽 여전히 기회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방금 엔터도 짚어주셨지만 덜 간 섹터 혹은 이제 선별적으로만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바이오 섹터도 매번 짚어주셨잖아요. 이쪽도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촉매제가 있는 건가요? 바이오 USA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16일에서 19일까지 바이오가 열리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한국관이 굉장히 역대 최대 규모로 연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에 자꾸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형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피하 주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정맥 주사를 뭐 30분에서 2시간 맞던 거를 주사로 이제 한 2분 정도 내로 끝낼 수 있다면 병원에서 환자가 누워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함도 환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키트루다가 지금 SC 제형으로 지금 허가 신청을 한국에 했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버스터급 이런 키트루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41조 원, 4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정말 큰 약입니다. 그래서 뭐 폐암이나 뭐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암에 적용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런 빅파마들의 블록버스터급 제약들이 2028년이면 특허가 끝납니다. 네. 만료가 되면 이들이 과연 특허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 본다면 이렇게 예. 제형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로 그래서 바이오 USA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발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키워드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들썩이는 지금 비만도 마찬가지고 SC제형 전환도 완전히 바이오 산업을 뒤바꿀 만한 핵심 키워드죠. 그런 가운데 오늘 유망주로 가져와 주신 종목의 키워드는 치매이네요. 오늘 뷰캔바이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종목, 이 종목 어떤 포인트로 주목하세요? 전 돈 버는 바이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작년에 뭐 한 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인데 올해 170억 원, 그러니까 약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매출도 356억에서 538억 원. 특히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그러니까 14%대에서 31%대로 급증을 하는 그런 걸로 좀 우리는 교보증권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지금 14,500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가 상당히 뭐 주변에서 많이 말씀 듣잖아요. 예. 지금 65세 인구에서 지금 치매 환자가 올해 한 97만 명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2059년 좀 한참 남긴 했지만 그때가 됐을 때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234만 명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구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급격하게 65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이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지금 최근에 레캔비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진단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지우는 첫걸음 이렇게 교보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14,50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듀캔바이오의 반등 추세 계속 지켜보시죠. 최고의 전략 종목까지 함께했고요. 최성환 부장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